안녕하세요. 이정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셀 서식을 이용한 문석 꾸미기, 다른 말로 말해서 셀 서식을 공부하는 겁니다. 셀 서식이 뭐냐 이거죠. 셀 서식. 셀 서식은 꾸미기 작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운데 정렬 이런 거 하죠. 가운데 정렬. 다른 말로는 가운데 맞춤이라고도 합니다. 글꼴 크기나 글꼴 변경 있죠. 뭐 고딕이라든지 공서라든지 이런 글꼴을 바꾸는 거라든지 글꼴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서식 지정이라 그래요. 우리 한글 문서에서는 글자 모양, 문단 모양이라고 하는데 우리 MS 계열에서는 서식이라고 합니다. 서식. 근데 이 서식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엑셀에서 그렇죠. 블럭을 잡아서 상단에 보면 가운데 맞춤, 그럼 가운데 돼요.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죠. 오른쪽, 왼쪽 뭐 이런 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글꼴을 바꾸거나 또는 뭐 글자의 크기를 바꾼다든지 이런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주 쉬워요. 근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테두리 선, 치우기 색깔, 또 쉼표 스타일이라든지 백분율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먼저 볼까요? 먼저 우리가 글자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맞춤이 되고요. 숫자, 날짜, 시간 이런 등등은 오른쪽 맞춤이 돼요. 오른쪽 맞춤. 그 다음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논리값들은 이거는 가운데 맞춤이 돼요. 이거 잘못했네요. 가운데가 아니라 이건 왼쪽 맞춤이고요. 오류나 논리값은 가운데 맞춤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엑셀은 이렇게 자동으로 변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2024년 12월 22일 이렇게 들어가면 보세요. 오른쪽으로 들어갔죠? 현재 14시 20분 이렇게 시간을 입력하면은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알아서 오른쪽으로 가요. 여기다가 우리가 안녕 왼쪽으로 가죠? 여기다가 친구야 라고 쓰면 왼쪽으로 갑니다. 알아서 이렇게 가요.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가운데 맞춤을 하죠. 그 다음에 국어 점수 이런 거 석차 숫자 값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미리 오른쪽 맞춤을 해주면 좋아요. 아니면 가운데 맞춤을 다시 한번 누르면 안 가운데 맞춤, 가운데 맞춤이 해제돼요. 알아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원래 숫자는 오른쪽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학번은 숫자지만 그냥 가운데 놓으려고 해요. 그럼 이제 얘가 문제예요. 얘는 제목이잖아요. 제목은 어디로 와야 좋을까요? 이 블럭 잡은 거에 가운데 오면 좋아요. 이 블럭의 가운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면 중간에 딱 옵니다. 알아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병합을 요만큼 해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여기까지 병합을 했는데 못했어. 그러면 병합을 해제하세요. 그리고 다시 블럭을 잡고 나서 다시 병합을 하시면 됩니다. 이 병합은 언제든지 다시 눌러주고 해제하고 다시 병합을 지정해주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좀 하나 살펴볼 거예요. 지금 이 합계, 개인별 합계는 전체 합계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비중을 한번 더 볼게요. 비중. 는 합계를 계산해 보려 그래요. 비중이 0으로 왔어요. 요거를 좀 바꾸려 그럽니다. 백분율로 처리하기 위해서 19.7%가 돼요. 자, 자동 채우기를 해주고 나서 요거를 우리가 요 상단에 있는 소점 이하를 줄여주기 전에 백분율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뀝니다. 알아서 퍼센트로 바뀌고요. 소점 이하를 줄여볼 겁니다. 늘려볼까요? 소점 이하를 19.7%, 20.4%, 소점 이하를 하나 더 늘려볼까요? 되게 정밀하게 보이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합계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수학 점수가 예를 들어서 50이 아니라 90이다 그러면 합계가 바뀌고 비중도 알아서 바뀌겠죠? 그건 알아서 바뀔 겁니다. 이 합계에 대한 거를 합계를 가지고
전체로 우리가 백분율을 계산했기 때문에 알아서 평균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국어가 90, 영어가 90 그러면 합계가 458, 비중이 24.21% 이렇게 되죠. 그건 알아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제목이니까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단에 보시면 홈 탭에 글꼴 그룹에 노랗게 칠해 볼까요? 노란 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색깔로 칠해도 됩니다. 빨간색으로 해도 되고요. 글자 색깔은 좀 더 굵게 해볼까요? 뭐 이렇게 되게 좀 보기 좋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지금 국어, 영어, 수학, 여기는 수학 숫자 점수들인데 너비가 너무 넓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블럭을 잡아서 경계선 있어요. 경계선. 여기 경계선 아무데나 가서 더블 클릭을 하면 알아서 좁혀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좁아진 데는 더블 클릭하면 넓어지고요. 너무 넓어진 데는 알아서 좁혀지죠. 보기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셀 서식을 지정하는 바로가기 메뉴.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거를 단축키라고 하죠. 단축키. 이게 뭐냐면 컨트롤 1이에요. 물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을 지정해도 상관이 없지만 외워두면 되게 편해요. 한번 해볼까요? 블럭을 잡고 컨트롤 1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셀 서식이라고 있어요. 또는 여기 서식에 가시면 셀 서식이라고 있죠. 셀 서식 컨트롤 1이라고 뜹니다. 데이터 시트 서식이 컨트롤 1번입니다. 그러니까 외워두시면 좋아요. 컨트롤 1번 눌러서 테두리 겉테두리는 윤곽선 두 줄로 만들고요. 안쪽 테두리는 한 줄로 만들 겁니다. 이때 안쪽 테두리 색깔은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파란색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는 다른 색깔로 하고 싶어요. 여기에 블럭의 아래죠. 그렇죠. 여기는 굵은 줄로 할 거예요. 빨간색으로 굵은 줄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들어갔어요. 블럭 잡은 곳에 채우기 색깔은 녹색을 약간 옅은 녹색이죠. 네. 자, 테두리 가면 색깔이 나오나요? 이렇게 연한 녹색, 연한 파랑이라고 뜨는데 채우기에는 이 색깔 명칭이 안 떠요. 얘가 노랑은 알겠고 빨강은 알겠는데 얘가 파랑인지 제가 파랑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테두리로 와서 색깔에 가서 갖다 대면 얘가 빨강이다 또는 얘가 연한 파랑인지가 알아요. 여기서 좀 외워두시고 나서 채우기에 가서 여기서 뭐 파랑이다 연한 녹색이다 이거를 선택해 주시면 네, 색깔이 들어가죠. 자, 합계나 과목 점수 같은 경우는 소수점 이하가 굳이 안 나와도 돼요. 그렇죠? 안 나와도 돼요. 그러나 평균은 어떨까요? 소수점 이하가 나오면 더 정확하게 보일 수는 있겠죠.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만 나오게 할 건지 아니면 소수점 이하 없이 반올림해서 이렇게 표시할 건지는 학교 규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렇게 해서 보기 좋게 우리가 꾸밀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의 열 너비를 다시 한번 좀 조정해 볼게요. 원래 열 너비는 얼마였냐면 8.38이었어요. 8.38은 뭐라 그랬죠? 8.38이의 뜻이 8글자. 그러니까 8.5 그러면 8글자 반. 이거는 영어나 숫자로 8글자예요. 우리말로는 4글자입니다. 우리말은 2바이트이기 때문에 셀의 기본 너비는 얼마다? 8.38 8글자 숫자 또는 영문자의 경우 8글자 한글인 경우에는 4글자 한글은
2바이트예요. 2바이트. 영문이나 숫자 같은 경우에는 1바이트입니다. 그래서 한글은 2배로 먹기 때문에 4글자 정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놨는데요. 컨트롤 1번 들어가면은 맞춤이라고 있어요. 맞춤. 가운데 하지 말고 양쪽 맞춤을 해볼까요? 양쪽 맞춤. 양쪽 맞춤 뭘까요? 보기가 싫으네요. 이 글자가 떨어져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균등분할도 해요. 균등분할. 글자가 벌어지죠. 학, 번 떨어지죠. 여기 양쪽 맞춤은 뭐가 될까요? 이거는 지금 글자가 이 셀의 너비만큼 다 들어가진 않았어요. 글자가 양이 많을 때는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양쪽에 맞춰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뭐를 한다? 균등분할 해도 좋아요. 너무 많이 벌어지죠? 너무 많이 벌어져요. 그냥 가운데 할까요? 가운데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너무 벌어진 것 같으면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착 알아서 모인다. 알아서 모인다. 그리고 이것도 그냥 가운데 맞춤을 해주면 보기 좋다. 왜냐면 조금 전에 여기가 벌어졌어요. 글자가 벌어져서 보기가 싫어요. 그냥 가운데 맞춤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 서식에는 또 다른 게 뭐가 있는가 보면 표시 형식이 좀 있어요. 표시 형식. 맞춤, 글꼴, 테두리, 채우기, 보호가 있는데, 보호는 또 다시 설명을 따로 드릴 겁니다. 표시 형식이 굉장히 양이 많아요. 숫자를 쓰느냐, 통화를 쓰느냐, 화폐 기호를 쓴다는 거죠. 회계를 쓰느냐, 날짜를 쓰느냐, 날짜도 연월일 형태로 쓸 거냐, 아니면 요일까지 표기할 거냐. 시간이 있어요. 10분 초로 할 거냐, 백분율, 소점 이하를 몇 자리를 해줄 거냐, 분수도 있고 지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 사용자 지정입니다. 사용자 지정. 이것도 다음에 한번 따로 묶어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일반은 뭐다? 서식이 없다란 얘기예요. 숫자인 경우, 글자인 경우 애매하다 그러면 그냥 일반어로 하시면 가장 깔끔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셀 서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날짜가 들어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날짜를 한번 써볼까요? 24년 12월 22일 날짜가 들어갔어요. 이거를 몇 년, 몇 월, 며칠 형태로 보여주고 싶어요. 컨트롤 1번. 여기 있네요. 몇 년, 몇 월, 며칠하고 떠요. 이렇게. 몇 년, 몇 월, 며칠 형태로 뜹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2024년 12월 22일 가로 열고 1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형태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그런 형태가 없습니다. 이거는 3월이에요. 03월이 아니라 3월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여기에 연월일 있는 데다가 끝에다가 가로 열고 AAA 3개 닫고 가로를 닫으면 돼요. 자, 이렇게 했어요. YYY년 MM월 DD1 가로 열고 AAA라고 썼어요. 요거는 연도, 이어의 4자리 표기를 하라는 거고, month, 월을 2자리. 그러니까 1월 같으면 01월, 2월 같으면 02월, 12월 같으면 12월. DD는 day예요. 01일서부터 31일까지고, AAA는 요일입니다. 요일을 나타내는 서식도 되게 많아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거를 AA를 4개를 써줄 수도 있어요. 이걸 4개를 써주면 여기가 1 요일이라고 떠요. A 3개만 써주면 그냥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고 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12월이니까 디셈버잖아요. 그렇죠? 디셈버 이렇게 쓰고 싶을 때도 있고, 또는 디셈버 이렇게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영어로 표기할 수도 있거든요. 월을. 그럴 때는 또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면은 아까 여기에 연월을 쓴 거 있어요. M을 3자리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써야 되겠네. 이건 아니고, M을 3개를 쓰면은요 이렇게 DC로 나와요.
D를 4개를 쓰면은요. 디셈버라고 뜨죠. 그러니까 요거를 3개를 써주냐 4개를 써주냐에 따라 달라져요. 요거는 정리해서 댓글에다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셀 서식에 관한 거를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